1편에서 왜 노인 주거가 위기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제 우리나라 노인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주거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역에서 개발이 되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 주거 시설은 근거법이 되는 노인복지법에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서 34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쏠리는 입지 편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울시는 중소규모 부지에 개발이 많았으며 강북 도심 지역과 강서 지역, 강남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14개소에 2856세대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인접한 외부에 집중 조성이 되어졌는데요. 3개소에 453세대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현재 아산 청라병원타운이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1000세대 이상의 실버타운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버타운 중심지로 부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남부권의 주요 도시인 수원, 용인, 성남시 등에 다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소에 5051세대가 공급이 되어졌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고령자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나머지 22개 시군에도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각도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토지 개발 관점에서 34개의 실버주택을 핵심 테마로 나누었습니다. 핵심 테마에 소개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다른 핵심 테마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되겠는데요.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부지에서 개발한 실버타운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인프라에서 개발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개발사업지구 내에 지원시설 용지와 의료시설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는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물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선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개발사업지구에는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의 공급보다는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한 개발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대표 사례는 의왕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 인데요.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구역에서 준주거 지역 내 오피스텔과 실버타운이 공존하는 수도권의 첫 세대 공존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실 리스크를 줄이고 고령인구 증가의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차세대 개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테마는 도시계획 시설로 용도 지역의 리스크를 해소한 사례인데요. 이 테마가 별표 3개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실버타운을 개발할 때 핵심 치트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녹지지역이나 청수 제한이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청수 제한을 완화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받아서 개발한 사례인데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 이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시군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기업,
또는 기부 체납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사례는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를 꼽았는데요.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전국 최대 규모인 1345세대를 공급한 대규모 실버타운 단지가 되겠습니다. 인접에서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는 면적은 불과 1000평도 되지 않는 소규모 부지에 고효율로 개발된 사례들인데요. 지속 접근성이 좋은 도시지역 내 소규모 필지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심지 또는 개발사업지구 내 1000평 이하의 토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내용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사례는 블레스 힐링타운인데요. 오산 세교 지구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453평 부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최소 세대수인 30세대가 되겠는데요. 직접 현장을 촬영을 했는데 걸린공원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아주 쾌적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테마는 기존 주거지와 도심지에 조성한 1000평에서 2000평 사이의 사례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활용을 고민하신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사례는 KB 골든 라이프 케어 평천 카운티인데요. 명칭이 되게 길죠. KB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KB금융그룹입니다. 금융권 자본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사례로서 금융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병원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인데요. 실버타운으로는 국내 최대 브랜드인 서울 시니어스 타워는 수도권의 5개소를 포함을 해서 전국에 6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시니어스 타워 가양본부가 되겠는데요. 중공업 지역에서 조성한 전국 유일한 사례입니다. 포인트는 공장이나 창고 등의 이전 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넓은 부지에 조성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건폐율 상한선 때문에 일정 부지 이상 규모에서 조성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고려하실 사항은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노유자 시설의 허용이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이 되었지만 현행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용도지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토지위험을 통해서 건축물 허용 용도의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는 2000평 이하의 중소규모로 많이 개발되어졌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크고 쾌적한 단지형으로 조성된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도심의 빈집 등이 많이 증가할 경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활용을 해서 용도지역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다고 하면 실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개발 전략과 마케팅 요소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2년 전에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군데를 지정을 하였는데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토지 개발의 소재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은 아직 개정 전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실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보시는 화면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